점점 더 여름으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절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더워졌다는 표현도 좀 애매한 게 아직 낮 시간대에는 조금 더위가 있지만 바람이 설설 이렇게 불면서 시원한 느낌도 조금 있고요. 저녁이 되면은 그 바람과 해가 떨어진 어떤 그 일교차 때문에 약간 춥다? 뭐 자켓이 가볍게 하나 필요하다? 뭐 요 정도의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 딱 이 여름으로 가는 절기에 사실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은 그냥 티셔츠 혹은 상의 한 벌과 팬츠 한 벌, 해봤자 신발, 뭐 그래봤자 이런 주얼리들 같은 액세서리들로 포인트를 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옷차림이 좀 경쾌해지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도 여름에 딱 떠오르는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뭐 제가 오늘 신고 있는 로퍼도 한 축을 담당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여름이 로퍼 신기 진짜 좋은 날씨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가볍고 그렇다고 스타일리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구두의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 스타일에 캐주얼하게 잘 맞고, 뭐 액세서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나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티셔츠죠. 그래서 오늘은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티셔츠라는 게 뭐 워낙 다양하죠. 근데 이 다양한 티셔츠들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혹은 어떤 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은 뭐 제품 추천을 해드려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티셔츠가 만들어질 때 어떤 봉제를 어떻게 쓰고 왜 그렇게 썼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티셔츠를 좀 만나보러 오프라인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티셔츠 설명에 앞서서 제가 갖고 있는 오리엔탈 유나이티드라는 브랜드의 티셔츠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왜냐? 잠시만요. 왜 이걸 가져왔냐라고 하면,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회였는지, 좀 전에 예전에 이제 이 루프일 티셔츠 혹은 튜블러로 되어 있는 이제 실린더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티셔츠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일반적으로 좀 컬러감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옆에 이렇게 옆선에 바느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봉제가 되어 있는 티셔츠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티셔츠처럼 옆구리에 봉제선이 없는 티셔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티셔츠를 보통 크게 이제 영어로는 심리스 티셔츠라고 하고요.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를 만드는 방식은 일단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나 루프윌러라고 하는 루프윌 머신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이제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약간 니팅을 하는 그런 머신이 이렇게 좀 뜨면서 이제 한 통으로 몸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매 부분만 이렇게 봉제로 엮어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단이 아래쪽으로 좀 쌓여요. 그러면서 살짝 그 장력이 느슨한 거가 좀 티셔츠의 형태를 조금 A라인으로 퍼질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좀 묘한 느낌을 만든다. 그거를 사실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이런 티셔츠들이 굉장히 고가인 경우도 많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유사하지만 이제 싱글 실린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냥 환통형 집기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양산할 수 있게, 요거는 진짜 생산효율 떨어지거든요, 루프윌 머신은. 근데 양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리엔탈 유나이티드 뿐만 아니라 뭐 웨어하우스나 일부 이제 루프윌 머신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들에서도 좀 고가의 티셔츠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심리스 티셔츠로는 뭐 미국의 길단이라던가 좀 미국에서는 좀 이런 게 좀 흔하기는 하거든요. 좀 저가에도 그냥 이제 튜블러 방식으로 완성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게 딱히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실제로 원단의 느낌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루프윌 머신은 상대적으로 요즘 만들어진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에 비해서 실을 당기는, 팽창시키는 어떤 장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원사 고유의 질감과 고유의 어떤 캐릭터들을 원단에 조금 더 잘 담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보통 루프윌 머신을 쓰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질감이 굉장히 독특한 슬럽하다고 보통 표현하는 슬럽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약간 폭신폭신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약간 재미있는 텍스처랑 그 다음에 촉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게 루프윌로 만들어진 티셔츠입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옆구리에 봉제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너로 입기 좋고 약간 이물감이 굉장히 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링 티셔츠로는 정말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제품도 좋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길다한 티셔츠들도 그냥 단순 레이어링용으로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사실 이런 심리스 티셔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옆구리 봉제선이 있는 티셔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심리스 티셔츠를 아예 안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묘한 실루엣이 있지만 결국에는 통으로 만들어지는 티셔츠는 첫 번째, 루프윌은 일단은 수축이나 변형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루엣을 어쩔 수 없이 좀 선이 직선적으로 묘한 곡선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게 의도해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조금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지만 이런 재단을 앞면과 뒷면을 딱 해서 붙이는 티셔츠들은 원하는 브랜드의 정서에 맞는 원하는 스타일과 실루엣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 티셔츠들은 절대 거의 심리스를 안 입습니다. 여성분들은 거의 안 입고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스타일에 맞으시는 분들이 최고의 티셔츠를 칭찬을 하고 저도 역시나 좋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런 심이 옆구리에 봉제선이 있는 티셔츠들도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티셔츠를 놓고 하나씩 조금 어떤 봉제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얘는 일단 처칠 롬퍼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조금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티셔츠라는 거에 기본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처칠 롬퍼의 티셔츠는 이 위에 부분이 조금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독특하게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보통 립이라고 하는 곳인데 립이 굉장히 얇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원단 하나를 반 접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얇게 처칠 롬퍼는 항상 거의 모든 티셔츠들 여기 립 부분을 이렇게 얇게 땁니다. 이거는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일 뿐이지 어떤 만듦새적인 우위에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약간 디자이너분의 의도가 담겨있는, 그래서 이런 티셔츠가 조금 더 여기가 두껍게 빠져있는 립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빠져있는 립으로 처리하는 거를 그런 브랜드의 정서에 맞춰서 녹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티셔츠들은 어떤 분들은 조금 약간 너무 이너웨어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목 늘어남이나 이런 것들이 티가 좀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매트하고 깔끔한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티셔츠가 너무 눈에 띄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도 되게 괜찮습니다. 컬러가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처칠 롬퍼에서 나왔던 레이어드 티셔츠라는 친구인데, 일단은 컬러가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가 같아 보이지만 다른 제품입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포트 티셔츠고 얘는 레이어드 티셔츠예요. 실루엣도 조금 묘하게 다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어떤 티셔츠 실루엣이 어떻다 이건 다시 영상으로 작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티셔츠 고를 때 어떤 걸 보면 좋다는 이야기를 더 먼저 드리려고 했었던 거라서, 일단 지금 처칠 롬퍼의 컴포트 티셔츠로 한번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어깨 봉제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게 잘 보이려나? 하얀색이랑 요렇게 스티치를 한번 박아 넣었어요. 안쪽에서 보시면 이게 오버로크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입니다. 요렇게 한정 정도만. 근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에서 사용하면은 조금 뭐랄까 안 좋은 방식이다라기보다는 좀 내구성이 약한 방식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여기를 엮어주는 게 단 하나의 봉제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구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 티셔츠 같은 품목에 한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티셔츠는 기본적으로 원단이 얇고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단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원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봉제선을 어떻게 하든 간에 실제로 바느질보다 원단이 더 찢어지는 경우가 많지 바느질이 터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꼭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를 하는 방식 중에서 보통 가이로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갈라선봉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죠. 잠시만요. 이런 방식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안에서 보시면 요렇게 갈라서 이렇게 바느질을 한 번 더 올리는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얘가 더 튼튼해요. 네, 당연한 건데 사실 이 봉제선의 튼튼함을 논하기에는 티셔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닥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단이 더 잘 찢어지니까. 그치만 이렇게 다른 방식이 있다. 확실히 저 방식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공임이 좀 더 올라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컴포트 티셔츠는 또 여기 소매 부분은 가이로빠를 쳤어요. 가이로빠를 쳤고 근데 이거는 사실 소매는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덜렁거릴 수 있는 이 오버로크의 어떤 이 시접부를 좀 깔끔하게 마감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소매는 아무래도 어깨에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은 중량이 여기에 걸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너무 이물감이 느껴지는 걸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 옆솔기 같은 경우에는 솔기를 잘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싱글로 이렇게 오버로크 처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여기에 있는 소매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리고 밑단을 마무리하는 방식인데 요즘 이제 링거 티셔츠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데를 조금 더 포인트를 주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들을 제시하고 있고 컬러풀한 어떤 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은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렇게 두 줄로 잘 내려박아져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그냥 브랜드의 정서와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더 비싼 봉제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대표적으로 저희 비헤비어에서 나왔었던 이런 티셔츠 아마 이런 방식의 봉제를 좀 보셨을 거예요. 보통 수소 봉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굉장히 빈티지한 방식입니다. 아마도 아워셀브스도 수소 봉제를 좋아하시니까 했을 것 같은데 아워셀브스는 스탠다드한 방식을 하긴 했네요. 그 대신에 여기가 전부 다 가이로빠로 쳐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목 뒤쪽에 띠도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뭐 요거는 뭐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수소 봉제를 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네, 여기가 확실히 소매를 마감치는 방식으로는 그리고 이런 밑단을 치는 방식으로는 가장 조금 더 고가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수소 봉제가 좀 그런 게 있죠. 그 뭐냐 꼭 내구성이 더 좋은 방식이냐? 그래서 비싼 거냐? 라고 하면은 참 얄궂게도 그건 또 아니긴 합니다. 수소봉제라는 방식은 조금 그 예전의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내구성 자체가 뛰어나게 좋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감성적인 영역에서 아직까지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티셔츠는 근본적으로 원단 자체가 사실 데님 팬츠나 다른 치노 원단들처럼 좀 뭐랄까 튼튼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느질을 어떻게 해야지 내구성이 높고 낮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로빠 치는 게 조금 더 비싸고
그다음에 수소 봉제를 치는 게 조금 더 비싸고 정도의 차이지 이걸로 통해서 내구성이 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거는 사실 체감하시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싱글에 비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방식인데 여기서 또 하나 같이 보면은 딱 끝날 거. 타임리스 스포츠웨어 대표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방식이죠. 오드람프죠. 오드람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안쪽 면과 겉쪽 면의 모양이 거의 동일하게 납작하게 나와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심리스 티셔츠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좀 선이 굵지만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그 다음에 이물감 없는 착용감 이런 것들의 장점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도 이제 약간 다양한 실루엣을 잡을 수 있는 일반적인 티셔츠와 같이 여러 가지 스타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봉제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봉제 방식은 여기에서도 보여지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비헤비어 또 비헤비어 얘기가 나오네. 비헤비어의 헬리넥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결정적으로 원래 속옷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속옷 개념의 옷들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방식인데 이게 자체 옷을 되게 너무 그 봉제선이 딱 눈에 띄게 하는 디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제일 좋은 방식이다. 물론 번거로운 방식은 맞습니다만 그렇지는 또 않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바느질이 되어 있어도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다. 다만 모든 옷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바느질이 좀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더 캐주얼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좀 얇게 둘러낸 립 부분 있잖아요. 이거 역시나 저렇게 얇을수록 조금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있다면 반대로 여기 보이는 비헤비어처럼 두껍게 잡혀있고 여기에 있는 인더로우처럼 이렇게 잡혀있고 또 여기에 있는 아웃셀브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캐주얼하고 조금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좀 가벼운 티셔츠의 느낌이 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곳이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영상을 다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품들을 가지고 사무실로 넘어와서 영상을 추가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립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립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립 방식은 바로 이 인더로우에서 나왔었던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드레스업 된 느낌이다, 깔끔한 느낌이다, 캐주얼한 느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워낙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여기에서도 고급의 그러니까 섬세함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연결되는 부분 여기를 사실 이거는 만져보셔야 하는데 옆에서 봐도 그렇게까지 두툼하지 않죠. 여기가 원래 시접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원단이 말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한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딱 말려서 여기 안에도 지금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서 살짝 원단이 물려 있는데 갈라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국내 브랜드에서 좀 나 신경 써, 옷 좀 만들어 하시는 분들은 요런 립 방식을 채택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게 만약에 뭐 안 돼 있는 브랜드를 찾았다? 저는 그 브랜드에 만약 그리고 그 제품을 진짜 4만 원 이상 주고 샀다? 5만 원 이상 주고 샀다? 그러면은 한번 갸우뚱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저희가 셀렉을 하는 과정에서 잘 만드는 브랜드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좀 더 다른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만났던 모든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이런 방식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립을 하실 경우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인더로우에서 나왔었던 가먼트 다이드 포켓 티셔츠고 요 롱슬리브 버전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기본 슬리브 버전도 다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참고하시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것도 인더로우 대표님이 되게 빠꼼하신 건데 보시면은 여기에 요렇게 다 쌓여져 있죠. 여기가 오버로크랑 이런 약간 바느질 시접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를 보통 여기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목뒤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뒤부터 이렇게 어깨까지 잘 테이핑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결국에는 퀄리티적인 요소다. 사실 이 친구는 가격 대비해서는 아주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먼트 다잉이라고 하는 게 원단 이야기는 사실 다음 편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원단 이야기도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근데 가먼트 다잉 원단을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옷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번 염색을 한번 돌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바느질이나 이런 게 성글면 바로 다 뜯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지간히 바느질이 좀 자신이 없으면 가먼트 다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먼트 다잉을 하는 과정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불량이 나가지고 버리는 옷이 훨씬 많아져요. 그렇지만 인더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놓고도 가격대가 얘 기준으로 74,000원인데 사실 반팔 티셔츠는 6만원대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요즘 기본 티셔츠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을 좀 맞추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되게 이 퀄리티가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더로우 티셔츠를 몇 개 더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요즘 또 많이 보이는 방식이고 좀 빈티지한 방식인데 이 친구는 더블립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더블립이라고 해서 요렇게 그냥 일반 립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립 처리를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립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아까 인더로우에서 제일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갈라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마감이 되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목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목 부분의 어떤 인상이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나 캐주얼한 느낌들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이런 슬럽 티셔츠나 조금 이제 약간 빈티지한 워싱이 가미된 티셔츠에서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인더로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티셔츠들이 다 필요한 부분은 다 갈라산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거롭지만 좋은 방식들을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인더로우 티셔츠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 대표님들이 워낙 잘 만드시니까 실루엣이나 이런 게 되게 정갈하고 진짜 다양한 스타일이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가 사실 가격대가 저는 퀄리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아마 이 정도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티셔츠의 거의 모든 봉제 방식들일 거예요. 그래서 얇은 립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좀 두툼한 립이 들어가 있는지 그 립을 더블 립으로 쳤는지 그리고 사실 립 조직도 1x1, 2x1 등등등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심플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립 조직감 같은 경우에는 골질을 조금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 요 립의 어떤 골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느낌들도 당연히 눈에 많이 띄면 많이 띌수록 조금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간다면은 반대로 좀 그게 없을수록 또 약간 이제 좀 드레시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좀 깔끔한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립이 얇으면 얇을수록 되게 어떻게 얇게 만드냐에 따라서 되게 포멀할 수도 있어요. 캐주얼한 것보다 조금 더 약간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깔끔한 옷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보여드렸던 처칠 롬퍼의 제품들이 그러하죠. 원단도 되게 매트하고 립도 되게 깔끔하고 봉제도 사실 눈에 띄지 않게 촥 다 죽여놓은 이런 방식의 조합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좀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었던 거 립 조직이 되게 얇고 립 처리가 좀 깔끔하게 안 되어 있고 등판 처리도 잘 안 되어 있으면서 안쪽 바느질도 그렇게까지 뭐 깔끔하지 않고 다 싱글로 쳐져 있다.
그냥 오바로크만 쳐져 있다 하는 제품은 가격대가 높을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깨나 소매 부분이나 이런 데가 가이로빠라고 표현하는 갈라산봉으로 쳐져 있거나 혹은 오드람프 봉제로 쳐져 있거나 하는 제품들은 그 봉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격대가 올라간다. 그리고 립도 깔끔하게 섬세하게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다. 립을 더블 립으로 쓰는 것도 역시나 굉장히 좀 빈티지한 디자인이면서 캐주얼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잘 맞을 수 있다. 요 정도의 바느질 상식들을 알고 계시면 티셔츠를 고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바느질의 촘촘함은 티셔츠의 퀄리티랑은 사실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바느질이 너무 촘촘하면 바늘 구멍이 많이 나서 원단이 오히려 약해져요, 티셔츠는. 그래서 바느질이 촘촘한 것보다 바느질이 가지런한지를 보세요. 가지런한 게 더 중요합니다, 티셔츠 안에서는. 진짜로. 그래서 요즘 한동안 뭐 땀수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 땀수가 촘촘해야 되는 옷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옷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티셔츠는 그렇습니다. 촘촘하게 원단에 맞게 가야 돼요. 원단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티셔츠도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촘촘한 티셔츠는 안 좋은 거, 뭐 성근기에 좋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그 원단과 심미적으로 잘 맞는 땀수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지, 바느질이 촘촘한 게 무조건 최고다는 티셔츠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너무 촘촘하면 안 돼요, 티셔츠는.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의 티셔츠에 관련된 이야기 이 정도까지인데 아마 다음 영상에서 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각 브랜드별로 제품 추천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